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의 기초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의문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의문문의 마지막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접 의문문 일상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회화 표현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는 말하기예요.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지금 몇 시야?를 영어로 하면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오겠죠.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What time is it? 그리고 지금이라는 말만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지금 몇 시야? What time is it now? 그냥 물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게? 이렇게 질문을 하려면 영어로 Who? 나는 누구인가가 되죠? Who am I?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직접 의문문이에요. 직접 의문문. 그러니까 문장 의문문 하나를 써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몇 시니? 아니면 내가 누구니? 이렇게. 그런데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시야? 이게 아니고 너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이거죠. 몇 시인 줄 알아?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늦게 들어와서 혼날 때 듣던 말.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자, 아니면 내가 누구게? 이게 아니고 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내가 누구일 것 같아? 이런 거죠. 선생님 되게 젊어 보이세요. 내가 몇 살일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죠. 기대를 품고. 네. 자, 이렇게 요게 지금 간접 의문문이에요. 한국말로 한다면 이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지금 딱 보면 지금 몇 시야? 라는 이 문장 있죠. 그리고 너 알아? 요 문장이 지금 두 개가 쓰인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해서 내가 누구? 하고 너 생각해? 요거 하고 지금 두 개의 문장이 쓰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간접 의문문은요. 기본적으로 문장이 두 개가 쓰여요. 그래서 의문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른 문장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문장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을 결합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간접 의문문 만드는 게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레슨 1에서 배웠던 품사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레슨 1에서 품사에 대해서 배웠고 8개의 품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문장 두 개가 쓰였잖아요. 문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 주부와 술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절과 절 혹은 문장과 문장이 있을 때 두 개를 결합시켜 줄 때 그 사이에 쓰던 애가 있어요. 그게 무슨 품사게요? 자, 두 개의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 이렇게 두 덩어리를 연결시켜 줄 때 중간에 필요한 건 바로 접속사라는 품사였어요. 접속사. 간접 의문문은요. 이렇게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애가 두 개의 문장 사이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접속사 역할을 하는 애 중에서 어떤 애를 쓰면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의문문이 지금 쓰이잖아요. 그럼 의문문을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의문문을 만드는 두 가지 방식 기억나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써볼게요. 요거는 이따가 여러분하고 같이 만들 거니까. 의문문에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였죠. 자, 의문사가 없는 경우. 없음 이렇게 쓸게요. 또 하나는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의문사가 있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의문문 조금 만들어 봅시다. 자, 의문사가 없는 거예요. 의문사라는 게 뭐였어요? 의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who, where, when, why, how 이런 애들이었어요. 자, 그럼 그 의문사가 있으니까 너 어디 살아? 아니면 그녀가 누구야? 이런 것들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었어요. 쟤 누구야? Who is she? 지금 직접 의문문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야? 아니면 그거 뭐야? What is it? 자, 이렇게요. 아니면
걔 어딨어? 이렇게 물어볼까요? 걔 어딨니? Where is he? 이렇게 할까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이제 의문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간편하게 비동사만 일단 사용을 했어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뭐였나요? 의문사가 없는 거. 또 비동사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Am I? 내가 틀린 건가? Am I wrong? 이렇게요. 아니면 그녀는 젊은가? Is she young?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뭐 조동사가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will she come? 걔가 올까? 뭐 내일 파티가 있어. 내일 올까? Will she come tomorrow? 이런 게 이제 의문사가 없는 애들, 의문사가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을 너 뭐뭐인지 알아? 라고 하는 애랑 너 뭐뭐라고 생각해? 이 문장이랑 붙이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다. 그죠? 너 몇 시인지 알아? 해서 너 그거 알아?는 do you know예요. do you know? 얘랑 섞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죠? 너 생각해? 이건 뭐예요? Do you think죠, 뭐. Do you think? 그죠?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은 do you know하고 do you think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장들을 결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문문을 만드는 구조가 있었죠. 의문문 만드는 구조. 기억하셔야 될 텐데 의문문 어떻게 생겼어요? 일단 원래는 주어, 동사가 평서문의 어순인데 의문문이 되는 순간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이래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맨날 동사가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앞으로 나오니까 얘가 이런다 그랬죠. 자, 이게 의문문이었어요. 다만 동사가 어떤 경우냐? 비동사나 조동사일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일반 동사일 때는 어떻게 써요? 일반 동사일 때는 주어가 앞에 있어요. 다만 이 손 앞에 do, does, did 이런 걸 쓰고 있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의문문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가 써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동사다라고 하면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야 되겠어요. 자, 주어가 이렇게 있고 동사가 뒤에 있고요. 동사가 좀 가분수네. 그리고 얘가 들고 있다 그랬죠. 뭐를? do나 does나 아니면 did를 소문자로 썼네. 잘못 썼는데 그냥 할게요. 자, did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동사일 때 이렇게 썼어요. 일반 동사일 때.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문장을 잘 생각해 보면 do you think, do you know 이걸 사용할 거죠. do you think, do you know. 그러니까 know하고 think는 일반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로 돼 있을 거예요. do you think, do you know? 그쵸? 얘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얘를 사용할 거니까 여기다가 제가 오늘 이거 쓸게요 라는 표시로 이렇게 색깔 있는 걸로 얘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놓겠어요. 자, do you think, do you know? 라는 말을 써놓고 do you know?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쓸 거냐 하면 두 개 문장 결합해야 되니까 뒤에도 문장을 쓸 거예요. 그런데 자, 일단 접속사의 역할을 해줘요. 뒤에도 주어 동사 나올 거니까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는 애가 필요하겠죠.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는 애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요거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됐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접속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접속사는 누구를 쓰면 좋을까요? 접속사가 가운데에 떡 버티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접속사 까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접속사라는 것이 이제 다시 의문문으로 돌아와 보면 여기에 who, what, where 이런 애들이 있죠. 이게 의문사거든요. 근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경우에 얘네가 접속사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접속사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who, where 이런 애들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에
의문문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의문부호만 붙이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Do you know 다음에 이거 한번 써봅시다. 그녀가 누구야? 이게 아니고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 너 쟤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중간에 who 쓰고 그 다음 주어 동사 어순으로 she is. 그러면 do you know who she is?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이것을 너 그게 뭔지 알아?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do you know what? 요거 쓰고 있는 거예요. It is. 이렇게 물어서 do you know what it is? 너 그게 뭔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어디 있지? 그가 어디 있니? 이것을 너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do you know 쓰시고 do you know where he is? 이렇게 묻는 거예요. Do you know where he is? 걔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 어떻게 해요? 네, 알아요. 걔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서문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네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의문사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의문사를 쓸 수는 없어요. 이 문장 그대로 쓰는 거니까 Do you know는 똑같이 갈 거예요. 그죠? Do you know? Do you know? 너 그거 알아? 썼어요. 그리고 내가 틀렸는지 알아?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틀렸나? 너 내가 틀렸는지 알아?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는 여기 들어갈 거야. I am. wrong 뒤에 필요한 말 써주면 되죠. 뭐 이렇게. 근데 이 중간에 뭘 쓸까? 그러면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너무 쉬워요. 정해져 있어요. if 아니면 whether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if나 whether이라는 말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내가 틀렸는지 아닌지 알겠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맞죠? 큰일 날 뻔했네. 요거 E 다음에 TH예요. 요거 글씨 잘못 쓰시면 H 빠져있고 그러면 날씨라는 뜻으로 바뀌니까 잘 쓰셔야 됩니다. 자, if나 whether 쓰시고 I am wrong 하면 너 내가 틀렸는지 알겠어? 이런 말이에요. 자, 요것도 한번 갖다 써볼까요? 그녀는 젊어? 이거를 너 그녀가 젊은지 알아? 이렇게 너 그거 알아? 이렇게 묻는 거죠. 젊은지 알고 있어? 자, do you know? 일단 쓰시고요. 그 다음 if 하나만 씁시다. if, whether 다 쓰기에 시간 아까워서 자, if 아니면 whether 쓰고 she is young 이렇게 do you know if she is young? 그녀가 젊은지 알아? 또 그녀가 올까? 라는 문장을 너 그녀가 올지 알겠어? 올지 안 올지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녀가 올지 안 올지 알아? if she will 그냥 평소문 어순으로 쓰면 돼요. will come tomorrow. 그러면 그녀가 내일 올지 안 올지 너 알아?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써요? do you know 다음에 접속사나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이 순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if나 whether 써준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do you know는 알겠는데 do you think는 또 어떻게 쓰는 거지? 자, 이럴 때는 do you think도 앞에 써주는 거 맞아요? do you think 쓰고 그 뒤에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 딱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틀렸는지 알아? 너 내가 틀렸는지 아닌지 알아?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죠? 아니면 그녀가 젊은지 아닌지 너 알아? 아니면 그녀가 올지 안 올지 알아? 이거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 아니면 이게 뭔지 알아? 아니면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이렇게 아냐고 물었어요. 근데 이번엔 추측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추측으로 가볼까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면 그녀가 젊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녀가 내일 올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이거는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해? 아니면 이게 뭐라고 생각해? 아니면 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 자, 전부 다 이번 do you think를 쓸 거예요. 근데 do you think 같은 추측형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문문을 만드는 것처럼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갑니다.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갑니다. 충격.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do, does, did 요거 이제 써져 있는 거 제가 그림을 똑같이 그려가지고 여러분 좀 덜 헷갈리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의문사가 있습니다. 이 손에다가 뭘 들고 있느냐 하면 do, does, did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의문사가 써져 있어야 됐어요. 그죠? 그 의문사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있던 접속사가 어디로 가냐면 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글씨죠. 여기다가 쓸걸. 자, 이 자리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문장 맨 앞에. 그러니까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의문사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요. 뭐라고 생각해? 라는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얘 말고 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로 만들어 봅니다. 사실은 뭐 그냥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 do you think 다음에요. do you think I am wrong?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제가 얘만 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거는요. Do you think 쓰고요. 그리고 I am wrong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랑 똑같죠? 이거 do you think she is young? Do you think she will come tomorrow? 이렇게 쓰면 돼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얘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do you think 에다가 원래는 문장을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물으면 됐어요. 의문사가 없으면. 그런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의문사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 do you think가 나온다는 거예요. 의문사 do you think 그리고 주어, 동사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의문사가 먼저 쓰이고 그 다음 do you think 쓰고 그 다음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되는 거예요. 자, 의문사가 없을 땐 그냥 쓰면 돼요. 의문사가 있을 땐 이렇게 씁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말 몇 개만 만들어 볼게요. 요걸로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do you think 등장하겠죠? do you think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who 앞에 등장하고 그 다음 she is 짠 그러면 who do you think she is?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런 거죠. 그러면 요 문장도 한번 해볼까요? 자, what이 먼저 나올 거고요. What do you think가 뒤에 나올 겁니다. What do you think? 그 다음 주어 동사 it is. 그게 뭐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it is?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where is he에 대해서 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 이거 어떻게 할까요? where로 시작해요. 어디에 그가 있다고 생각하니? Where do you think? 그 다음 he is.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제가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볼게요.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이거 영작해 볼게요.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생각하니? 그러니까 do you think 들어갈 거예요. 내가 몇 살이다. 그러면 의문사 부분에 몇 살, how old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I am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해는 영어로 how old. how는 혼자서 어떻게 이게 아니고 몇 살, 몇 나이, 어떤 이라고 할 때 뒤에 형용사 따라오는 거예요. How old 그리고 do you think I am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문장 보면 당황하지 마시고 대충 몇 살이냐고 찍어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하고 최대한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낮은 나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How old do you think I am? How old do you think I am?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니 라는 추측 동사이기 때문에요. 굳이 think를 쓰지 않아도 다른 추측형 동사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추측하는 거 guess 있죠.
guess, 맞춰봐 이런 의미잖아요. 아니면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했으니까 너의 신념, 자 believe라는 동사를 써도 괜찮아요. 아니면 내가 추측하는 거니까요. 상상하다 imagine으로 바꿨어도 돼요. 아니면 가정하다라는 뜻의 suppose로 바꿨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think 자리에 guess, believe, imagine, suppose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추측형 동사는 얼마든지 바꿔 쓰셔도 됩니다. Who do you guess she is?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who do you think? 아니면 who do you believe she is? 이렇게 물어도 돼요. 어쨌든 제일 많이 쓰는 게 think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던졌던 질문.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하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 몇 시? What time이 들어가 있죠? 지금 몇 시야?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인지 알아니까 do you know랑 결합시키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do you know는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의문사나 접속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do you know? Do you know? 지금 몇 시인지 알아니까 what time? 그 다음 주어 동사 순으로 쓰면 되죠? It is. It is. 뒤에 필요한 말, now 남았네요. 자, 늦게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Do you know what time it is now?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알아서 잘 대답해야죠. 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는 do you think예요. 그죠? do you think, do you think 쓰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게라는 걸 보면 who 의문사가 있어요. 그럼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 넣는 거예요. Who do you think? 그리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I am. Who do you think I am?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간접 의문문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원어민들이 되게 많이 쓰는 회화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저 사람의 교양이 좀 더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험 문제를 볼 때요.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문제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만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 지문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간접 의문문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문장과 문장을 결합해서 좀 길게 만든 게 우리가 봐야 하는 독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순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의문문은 끝났어요. 나머지 약간을 차지하고 있는 명령문이라던가 이런 다른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총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